사실은 이건 작법과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처럼 알고 있으면 좀 좋은 내용이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독자들을 이해하는데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회가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기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이 악물고 살고 있는데 이 열심히인 인생에 대한 그 어떤 보답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욕망을 달성할 기회도 주어져야 돼요. 이것을 사람들은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공정한 세상 오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냐면 세상은 공정하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자기 노력이 보상받으리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아무 잘못 없이 불운을 겪거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걸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위협받아요. 이 세상은 공정하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런 믿음이 위협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불안하니까 대신 피해자 쪽에서 이유를 찾아내요. 저 사람이 뭔가 부족했겠지, 노력을 안 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식으로요. 즉, 불공정을 인정하는 대신 결과를 정당화할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가면 이제 피해자 비난으로 가는 거죠. 저희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없는 삶,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는 삶 같은 건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욕망을 달성할 기회도 주어져야만 해요. 현실에 진짜로 그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만 해요. 가끔 이제 아포칼립스 쓰시는 분들, 디스토피아 쓰시는 분들, 이런 건 당연한 거지라고 하면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에게 기회조차 박탈하시는 이제 그런 작가님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독자들이 바라는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그런 이야기는 애초에 이야기로서 성립이 안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욕망이 있고 욕망을 실현시킬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인공의 욕망은 단번에 실현되지 않죠. 진자 운동처럼 부정의 가치와 긍정의 가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전진해요. 욕망을 이루는 방향으로요. 헤겔이 말했던 정만합의 원리가 이야기에 그대로 실현돼요.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주 극적인 행동과 선택을 해야 해요.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 순간에 도달해야만 해요. 그것이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주인공에게 부여된 역할이에요. 절대 자신의 욕망을 앞에 놔두고 쓰러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언제나 이런 이제 파이팅 넘치는 자세로 주인공은 나서야 한다 이거예요. 좋아요. 주인공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사항과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거예요. 주인공은 과연 호감의 대상이어야 할까요? 제가 이것을 묻는다는 건 뭐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호감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좋아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이란 호감보다 훨씬 근원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이입이 된다는 건 주인공에게 나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예요. 주인공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독자든 관객이든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성취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동일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감정이입은 동일시를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이 동일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일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동일시는 독자들이 주인공에게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없으면 독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이야기의 바깥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착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공이 악해도 상관없어.
일단 주인공이 바라는 것을 독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똑같이 바라게 되면 독자들은 주인공의 편에 서서 모든 삶의 욕망들을 전부 정당화해요. 당연히 이 안에서 주인공이 겪는 모든 내적 욕망의 갈등, 투쟁 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동일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개연성이 어느 정도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독자들은 자신과 동일시를 이루어낸 주인공에게 맞춰 주변 상황을 생각해 주거든요. 특히 웹소설은 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동일시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말이 즉 뭐예요? 주인공이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데 설득력을 계속해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초반에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초반 부분에 반드시 주인공과 독자들의 동일시를 맞춰줘야만 해요. 그래야만 되는데 가끔 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고 보여주고 싶은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초반에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주인공과 독자들의 동일시, 이 과정을 등한시 여기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웹소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전부 다 똑같아요. 제가 초반에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독자와 주인공이 동일시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감정이입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캐릭터들이 우르르르르 나와가지고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뭘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뭘 느낀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 몰입을 못했거든. 이입을 못했거든. 셰익스피어가 살아 돌아와도 그건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특히 웹소설 초반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인공과 독자들 간의 동일시를 이루어내는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사실 웹소설뿐만 아니라 웹툰 드라마 다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이야기를 이끌고 갈 핵심 주동인물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주인공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동일시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고 애쓴 끝에 저희가 마침내 독자들과 주인공의 동일시를 이루어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것만으로 끝일까요? 독자들의 집중력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니죠. 독자들을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가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갈등은 제가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요? 지난 작업 시간에 갈등은 대립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을 넘어서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갈등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다 가볍게 짚고 넘어갔던 것들이에요.